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뭐까지 했냐면은 이 다이버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가 뭐였냐면은 안테나를 여러 개 써가지고 SNR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Maximal Ratio Combining, Selection Combining, Switched Combining, Maximal Ratio Transmission (MRT) 라는 방법으로 써가지고, MRT라는 거는 저기 Receive, Transmit, Diversity의 일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Received SNR의 크기를 높게 함으로써 BTLR rate 성능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BTLR rate를 좋게 한다는 거가 데이터 rate를 높일 수 있느냐? 라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모듈레이션을 내가 16함을 썼는데 이제 나중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예 그 QPSK를 썼는데, QPSK를 쓰면은 주어진 그 심볼 듀레이션 동안 몇 개의 비트를 보낼 수 있냐면 2개의 비트를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개의 비트를 보내려고 하는데 성능이 내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약 한 10dB 정도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 라고 한다라면,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이야기를 하면 무선에서 18dB가 제일 적정한 그 우리 SNR 레인지라고 말을 해요. 응? 18dB에서 저기 봤더니 QPSK는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서 한 심볼 듀레이션 동안 2개의 비트를 보내는데 더 보내고 싶은 거지, 욕심이. 그렇죠? 데이터 레이스를 더 높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2개의 비트가 아니라 4개의 비트를 보내려고 16함을 썼어요. 16함은 하나의 심볼 듀레이션 동안 4개의 비트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QPSK 썼던 것보다 2배를 더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레이스를, 예를 들어 QPSK를 써가지고 1Mbps를 나왔다고 한다면 16함을 쓰면 2Mbps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100Mbps를 했다라면 200Mbps를 전송할 수 있는 거죠. 16함을 써가지고. 그런데 16함을 쓰고 싶은데 18dB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저기 뭘 쓸 거냐면은 안테나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다이버시티 기법을 썼더니 그 정도가 나오더라 해서 다이버시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배를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채널이 그 우리가 배운 것 같이 멀티패스 페이딩에 의해서 타임 베어링하게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때는 이게 좋고 어느 때는 딥페이딩이 생겨가지고 아주 나쁘고,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페이딩 채널이 좋은 상태에서는 16함을 쓰고, 조금 낮아지면은 거기에 맞는 모듈레이션 기법인 QPSK를 쓰고, 그 16함보다 더 좋은 레벨까지 페이딩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렇다라면은 예를 들어 그것보다 더 높은 32캄을 쓰고, 아니면 QPSK보다 더 낮으면 BPSK를 쓰고, 그것보다 더 낮으면 전송하지 못하게끔 하고, 그렇게 제일 낮은 모듈레이션 오더보다 더 낮게 페이딩 레벨이 내려간다라면은, 그래서 SNR 게인이 안 나온다라면은 그때는 아우티지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전송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모듈레이션 해서 보내는 방법을 우리가 어댑티브 모듈레이션을 한다라고, 채널에 맞춰서 어댑티브하게 모듈레이션을 한다. 그래서 그런 변조 기법이 어댑티브 모듈레이션 기법인데, 만약에 다이버시티를 쓴다라면 전체적으로 이게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어댑티브 모듈레이션을 써가지고 조금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쵸?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그 페이딩 이 변화가, 다이버시티 하면은 예를 들어 MRC를 한다라면은 감마1 더하기 감마2 더하기 감마 L개를 더하잖아요. L개를 더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플럭츄에이션 되는 것을, 여러 개 플럭츄에이션 되는 걸 마치 평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리에이션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세요. MRC를 쓴다라면
MRC를 쓴다라면은 이게 감마1, 위에 감마2 해서 감마 L, 이게 감마 L, L계 안테나에서 한다라면은 MRC에서 토탈 이 컨바인드 시그널의 SNR 값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게 다 SNR이라면 이걸 다 더한 거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 이런 걸 베리에이션 되는 것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베리에이션 자체가 작아질 거예요. 마치 평균하는 거와 똑같아요. 전체 이 값들을 평균한 거. 그래서 평균해보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각각의 이 베리에이션 막 찬란하게 변화됐던 이 베리에이션보다 적게 베리에이션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을 했듯이 어댑티브 모듈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어댑티브 모듈레이션을 쓴다라면 안테나가 하나만 있어가지고 쓴다라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레벨을 이렇게 나눠서 여기를 dB라고 한다라면 여기보다 낮으면은 아무것도 보내지 말고 이 사이일 때는 QPSK, 이때는 APSK, 이때는 16컴, 32컴, 64컴 이런 식으로 내가 신호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전송을 한다라면은 채널에 맞춰서 이것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댑티브 모듈레이션을 써가지고 이득을 내가 얻고 싶다고 한다라면 이 베리에이션이 커야지 이득이 많겠어요? 아니면 베리에이션이 작아야지 이득이 많겠어요? 헷갈린가? 어댑티브 모듈레이션이라는 테크닉을 써가지고 썼으니까 혜택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어댑티브 모듈레이션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뭐냐면은 채널이 안 좋을 때는 나쁜 걸 보내고 채널이 좋은 거는 좋은 걸 모듈레이션 오더가 큰 걸 보냄으로써 거기서 혜택을 얻고 싶어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베리에이션이 큰 거가 어댑티브 모듈레이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면은 이 베리에이션이 큰 거가 혜택을 내가 지금 얻는 걸까요? 아니면 베리에이션이 작은 거가 혜택을 얻는 걸까요? 큰 거가 혜택을 얻는 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MRC를 쓰면은 아까 말한 대로 평균을 했기 때문에 얘는 평균적으로 봤더니 예를 들어 여기 있어가지고 이때는 평균적으로 봤더니 QPSK였는데 얘는 평균적으로 봤더니 APSK 정도 베리에이션이 적기 때문에 쓰는 그거가 적지만은 적어도 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거가 얼마만큼 올라갈까? 얼마만큼 다이버시티를 써가지고 올라갈까?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MRC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별로 올라가지 않을 것 같죠? 다이버시티 써가지고 평균 에버리지 SNR의 개인이 여기서는 한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로 올라간 거 말고는 그래서 BER 성능은 좋아질 수 있지만 이렇게 어댑티브 모듈레이션을 얘와 결합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채널 커패시티는 로그2 1 플러스 감마 t bps per hertz 그러니까 여기 원래 W가 있는데 W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프리퀀시 밴드 위드스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했기 때문에 bps per hertz가 나오는데 로그2 1 플러스 감마 t 샤논의 채널 커패시티가 되는 이거는 내가 에러 없이 전송할 수 있는 최대의 양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컴바인드 다이버시티를 썼을 때 SNR이 원래 이거 하나였던 거가 이제 여기 이렇게 감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마 t를 빼고 이거를 감마 1이라고 쓴다라면 이러한 채널 상태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데이터 레이시 이거가 될 테고, 그것을 어치브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어댑티브 모듈레이션을 써가지고 거기에 가까워질 수가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어댑티브 모듈레이션의 개념이. 그런데 내가 다이버시티를 쓰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적지만은 레벨 자체가 조금 위로, 얘네들보다 다 위로 올라가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올려가지고 내가 전송할 수 있는 최대의 데이터 레이트는 얼마나 증가될까라는 걸 보기 위해서 보면은 감마T가 여기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가 얼마만큼 증가될까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는 거죠. 자, 여기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게요. 그렇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이 경우에 1이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여기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뭐냐면은 로그 앞에 여기에 붙어 있는 숫자. 그러니까 채널 커패시티를 그렸을 때 이거가 로그 스케일로 증가하는 거가 아니라 로그의 몇 배로 증가할 수 있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이 앞의 숫자를 우리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아주 러플리하게 정의를 내려봅시다. 그런 차원에서 정의를 내린다라면은 얘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이 되는 거죠. 그쵸? 만약에 여기가 3 로그 2 1 플러스 감마라고 말한다 한다면은 안테나 하나 썼을 때보다 3배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예를 들어 안테나를 하나만 썼어요. 안테나 하나 감마 1. 그래서 C를 구했더니 어떠한 전송밥 어떻게 써가지고 했더니 로그 2 1 플러스 감마 1 이렇게 나온다라면 디그리 프리덤이 몇이냐면 3. 그래서 3배를 내가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그 정의를 내가 디그리 프리덤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이 안에 있는 SNR 값이 증가돼 가지고 요거가 C가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C는 로그 2 1 플러스 감마 T 이걸 그림으로 감마가 SNR인데 이제 이걸 에버리지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마 T도 뭐냐면은 일종의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데 그죠? 랜덤 베리어블이 돼서 이 전체에 대한 일가딕 채널 커패시티다 그러면은 이거를 평균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평균값을 구해서 이걸 그려봤어요.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감마T가 아무리 증가를 하더라도 얘는 로그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 0에서 1 사이만 리니어하게 증가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서서히 증가할 거예요. 나중에 거의 플랫하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다이버시티를 아무리 내가 많이 쓰더라도 그리고 어댑티브 모듈레이션을 아무리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 증가량은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렇죠? 단지 비트에러 레이 성능은 우리가 좋게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 64컴을 보내는데 안테나 2개로 안 돼. 그러면 3개, 4개, 5개, 6개 점점 붙이면 예를 들어 1024컴을 보내기 위해서 안테나를 여러 개 쓴다라면은 조금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안테나의 개수에 비해서 이 올리는 거의 증가량은 너무나 희생이 커요. 왜? 너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 소리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512컴을 512컴, 그러니까 2의 9승인가요? 2의 9승. 9개 비트를 주어진 심볼 동안에 보내려고 한다라면, 하는데 필요한 SNR이 40dB인데, 예를 들어, 40dB인데, 그거를 10개의 비트로 올리려고 그래요. 10개의 비트로. 그래갖고 1024컴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1024컴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면 안테나를 몇 개 달아야 될까?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1024컴을 10의 만의 3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까 512컴이 40dB였다면 얘는 한 60dB? 갑자기 너무나 많은 dB가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오더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더 높아감에 따라 필요한 SNR 갭이 일정하게 늘어나가지고 안테나를 하나 넣으면 선형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점점 갭들이 커지게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AWGN 채널 해가지고 식을 구해보면은 Q 펑션의 성질에 의해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정량적으로 리니어하게 줄어드는 거가 아니라 심볼 간에 팍팍 줄어들고 그게 커지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심볼들이 더 많아져요. 예전에는 16쿼 같은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6쿼 같은 경우 가운데 어떤 점이 심볼 컨스텔레이션에서 가운데 점이 있는데 내 주위에 있는 티어 첫 번째 내 주변에 있는 네이버들, 심볼들 걔네들만 고려를 하면 됐는데 거리상으로 근데 1024로 하면은 그게 더 패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주위에 있는 것 또는 세 번째 주위에 있는 것까지 에러가 날 확률이 나버리니까 아까처럼 그 상황하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나한테 에러가 될 확률로 넘어가는 경우의 수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equired SNR이 그냥 선연적으로 예를 들어 60캄에서 32캄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 5dB가 더 필요했다면 32캄에서 64캄으로 갈 때는 5dB가 아니라 10dB, 더 많이 그런 식으로 dB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가 요거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 비트를 점점 모듈레이션 오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내가 한 비트를 더 보내기 위해서 필요로 한 SNR의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스를 증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이버시티 기법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스페이셜 멀티플렉싱을 위한 미모 방법에 대해서 오늘 그 다이버시티 기법은 비트 에러 레이트 성능을 좋아줄 수 있지만 아까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데이터 레이스를 증가시킬 수 없어서 다중 안테나를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아까 그 채널 커패시티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증가시킴으로써 이 슬롭이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리니어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안테나를 증가함으로써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그러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90년대 중반에. 그렇죠? 그래서 90년대 그 초반까지는 다 다이버시티 기법으로 생각하다가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그거가 이뤄낼 수 있는 문제점들이 다 파악된, 그렇다면은 이거는 데이터 레이스를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비트 에러 레이스는 적당히 낮추고 적당히 그냥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하고 조금 더 데이터 레이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 고민을 당연히 나올 때가 됐겠다라는 거죠. 한참 연구를 한다 보면은 그 당시에 90년대에 그렇죠? 그래서 나왔던 거가 이제 그러면 스페이셜 멀티플렉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 다중 안테나를 사용해서 라는 결론에 이른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법은 처음에 96년도에 벨랩의 포스킨이라는 사람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접해 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포스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벨랩 테크니컬 저널에다가 논문을 썼는데 뭐냐면은 그 당시에 처음 나온 논문은 뭐였냐면은 안테나를 이렇게 여러 개 보낼 때 여러 개 받을 때 여러 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면 아까 여기서 나와 있는 로그2 1 플러스 감마 이제 감마 t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어떠한 SNR 컴바인드로 쓰지 않고 다른 방법식으로 써가지고 나온다라면은 감마는 안테나 하나의 감마가 되겠지만 여기 앞에
트랜스밋 안테나와 리시브 안테나 개수의 미니멈 값. 예를 들어 트랜스밋 안테나가 5개, 리시브 안테나가 6개 썼다라면은 5배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채널 커패시티 공식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내므로써 그렇다면 그 채널 커패시티를 어치브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라는 거는 또 다른, 아까 여기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어디티브 모듈레이션을 써가지고 다이버시티의 그 채널 커패시티를 이루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디스크릿하게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포스키니가 말하기를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트랜스밋 안테나와 리시브 안테나의 미니멈 값만큼 채널 커패시티를 리니어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송수식 기법은 이제 따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순서를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벨랩에서 이제 또 그 기법까지 이제 나중에 블라스트라는 기법을 소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종의 기법들이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 다중 안테나를 쓰면 채널 커패시티가 어떻게 증가되는지를 먼저 데리베이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보낼 때 스페이스 타임 인코더,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상으로 어떤 인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받는 신호들 R1, R2, NR계의 리시브 안테나를 쓰면 이 받은 신호, 이 리시브드 시그널을 가지고 스페이스 타임 디코딩을 해서 하고, 이 채널은 H라고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면, 이 H는 어떻게 내가 쓸 거냐면 H11, H12, H1NT. 그러니까 여기 서브스크립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뒤에 있는 거는 트랜스밋 안테나. 1번 안테나에서 1번 리시브 안테나로 보낼 때, 2번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1번 리시브 안테나로 보낼 때, NT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1번 리시브 안테나로 보낼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이쪽에 로는 뭐를 나타내냐면 리시브 첫 번째 안테나에서 수신된 채널들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첫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두 번째 안테나, 두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 두 번째 리시브 안테나. 그러니까 두 번째 로우는 뭐냐면 두 번째 리시브 안테나에 수신된 신호들이 겪는 채널들을 두 번째 로우에다가 쭉 나열을 했다라는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NR by NT 매트릭스로 채널 매트릭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시그널을 보면 X1부터 X2, XNT까지 있는데, 채널을 거쳐서 아까 NR계의 리시브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된 신호들이 있고, 그럼 시그널을 한번 봅시다. 시그널 X1, X2, XNT까지. 그죠? 이 시그널 자체를 한번 보면, 시그널의 오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오토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계산을, 그러니까 이게 오토 코베리언스가 같을 경우는 뭐냐면은 X의 평균 값이 0이다라고 하면 이게 같은 거죠. 오토 코릴레이션이나 오토 코베리언스나 식에 의해서. 그렇죠? 왜냐면 오토 코베리언스 혹시 모른다라면, 오토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되냐면 XX 헐미시안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제곱 이렇게 되나? EX 평균값의 제곱을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0이라면은 이게 필요 없어서 오토 코릴레이션은 이걸로 정의되는데 오토 코릴레이션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해보면 트레이스라는 게 뭐예요? 매트릭스에서 이걸 계산하면 매트릭스 형태로 나오겠죠. X가 칼럼 매트릭스니까, X가 칼럼 매트릭스인데 어떠한 칼럼 매트릭스면 NT by 1 칼럼 매트릭스죠. 그렇죠? NT by 1 칼럼 매트릭스. 즉 X라는 거의 매트릭스, X라는 벡터는 X1, X2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의 헐미시안한 거는
그래서 1 by NT. 그쵸? NT by 1. 두 개를 곱하면 NT by NT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은 매트릭스 형태가 나올 텐데 두 개를 곱해 보면은 이 RXX는 어떤 형태가 나올 거냐면 여기에 그쵸? 다이애고널 컴포넌트로 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쪽이랑 이쪽은 뭐가 되냐면 시메트릭하게 뭐냐면 이쪽 처음에는 X1과 X2의 코릴레이션 X1과 X3의 코릴레이션 뭐 그런 형태가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이 오토 코릴레이션에. 그쵸? 이거의 이 매트릭스 어떤 certain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를 구하라 라는 건 뭐냐면은 이 다이애고널 컴포넌트를 다 더한 것을 우리는 트레이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 X1의 제곱하면 뭐냐면 X1의 파워. 이 X1의 에버리지 파워. X2의 에버리지 파워. 그 다음에 XNT의 에버리지 파워. 라는 거죠. 각각을 보면. 그래서 각 심볼들의 에버리지 파워를 다 더하면 토탈 파워가 될 텐데, 그 토탈 파워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서 구한 대로 토탈 파워 P라는 것은 오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RXX의 트레이스를 취하면은 P가 구해진다라고 수학적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 그런데 나는 이 P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토탈 파워를 어떻게 나누려면 똑같이 어사인을 하자라는 거죠. 이퀄 파워로. 그래서 얘한테도 NT분의 P, NT분의 P, NT분의 P 이렇게 NT분의 P만큼 내가 이퀄 파워로 각 안테나에 할당을 한다라면은 그리고 X1과 X2, X1과 XNT는 서로 랜덤 베리어블인데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거가 그렇게 막 억지의 그 어썸션이 전혀 아니죠. 데이터들이 랜덤하게 제너레이션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나눴는데 얘네들이 서로 인디펜던트하고 서로 코릴레이션이 없다라는 것은 아주 리저너블한 어썸션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한다라면은 요 다이애고널 컴포넌트가 아닌 부분은 뭐가 나오겠어요? 0이 나오겠죠? 그쵸? 0이 나오고 이쪽 다이애고널 컴포넌트는 NT분의 P로 모두 같은 값이 나올 거니까 NT분의 P를 앞으로 빼내면은 NT분의 P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크기는 NT by NT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시그널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나 더 보면 채널하고 노이즈를 한번 봅시다. 채널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뭐라고 썼냐면은 자 J는 1부터 NT까지 이의 HIJ의 제곱의 평균값은 NT다 라고 썼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채널을 이게 K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인데 K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보내는 신호는 X of K가 되겠죠. 그렇죠? 이 X of K가 이쪽으로 정수름될 때는 X of K가 K번째 안테나에서 첫 번째 안테나로 보내지는 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림을 거꾸로 그렸네. 제가 다시 그릴게요. 저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게 K번째 리시브 안테나. K번째 리시브 안테나고, 리시브드 시그널은 R sub K가 되는 거죠. 그죠? R sub K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내진 신호는 X1, X2, XNT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안테나에서 K번째 안테나로 가는 채널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H1에서 K번째.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테나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을 H 두 번째에서 K번째 해서 HNT에서 K번째까지. 이렇게 쓸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채널이 주는 채널의 개인값을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 HK1의 제곱. 이것은 베리에이션이 일어나겠죠. 이거 만약에 렐레이 채널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렐레이 디스트리뷰션 HK1의 이 앱솔루트 취한 거가 앰플리튜드가 렐레이를 따르고 이거에 제곱한 거가 엑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겠죠. 그쵸? 엑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요거의 평균값. 그 다음에 이거의 평균값들을 다 더하면은 몇 개가 될 거냐면 마치 더 쉽게 우리가 어썸션을 내린다면 얘도 1, 2의 HK2의 제곱도 1. 얘는 베리에이션이 일어나지만 그 평균값을 1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SNR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은 N0 그 다음에 이게 안테나가 하나가 쓰여있다라면 H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쓰이냐면은 시그널 에너지.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안테나 하나였을 때. 그쵸? 그런데 요거가 주는 것은 베리에이션에 대한 영향만 있지 이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했는데 얘가 주는 게인은 1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채널이 주는 게인은 똑같고 채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딥페이드로 왔을 때 성능을 확 낮춰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성능이 나빠지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실제 채널이 주는 요거의 평균값은 우리는 1이라고 해석하는 거가 그런 의미에서 리저너블하고 파워가 감소하는 것은 어디에서 있어야 되냐면은 패스로스에 의해서 예를 들어 트랜스밋 에너지가 ES 프라임이라고 한다라면은 거기에 따라서 패스로스에 따라서 D의 마이너스 알파만큼 감소된 ES. 그쵸? 이거는 여기하고 관련이 없는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더 집어넣고 싶다라면 뭐 하냐면 컴포지트 그 페이딩 모델을 따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인스턴테니어스한 것만 보기 위해서 요거를 1로 본다라는 것은 채널 베리에이션에 대한 영향만 우리가 보고 채널 게인으로서 우리가 더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은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 채널이 타임 베링한 걸로 인해서 성능이 나빠지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모든 거를 다 같이 본다라면은 대비해서 얼마만큼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가 리즈너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얘도 평균값이 1, 얘도 평균값이 1, 제곱해서 평균값이 1. 그러니까 채널 게인이 1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여기에 리시브드 된 시그널 R 서브 K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R 서브 K는 HK1 X1 플러스 HK2 X2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노이즈가 섞여서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썸션 하기를 채널에서 보내지어 있는 이 채널 게인들의 그 앰플리튜드 제곱한 거 에버리지 값을 여기서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해서 다 제곱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1이라고 논다라면은 NT라고 우리가 쓰자라는 이야기가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이제 채널 데리베이션을 하는데 채널 커패시티를 데리베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두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노이즈는 이렇게 더해지는 노이즈는 N하고 NH 헐미시안 하면은 노이즈의 그 코비런스가 나오는데 서로 노이즈, 이 안테나와 안테나에 발생하는 노이즈들은 서로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AWGN이란 가정하에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노이즈의 코비런스를 구하면은 각각의 노이즈 베리언스가 다이애고널 컴포넌트에 나와서
시그마 제곱을 밖으로 떼내면 NR 바이 NR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형태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X1은 안테나 1에서 보내지는 시그널인데 이 시그널은 S1을 보내는 심볼인데 S1의 에너지를 1이라고 놓는다라면은 그거는 그 파워를 1이라고 놓는다라면은 그 파워 1짜리에다가 NT분의 P만큼의 파워를 할당해서 보내는 거와 똑같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안테나 두 번째에서 보내는 시그널이 X2인데 X2는 어떤 심볼 S2를 보내는데 이 심볼의 평균 파워 값은 1인데 거기에다가 NT분의 P만큼의 파워를 할당해서 보낸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써가지고 첫 번째 안테나를 보내면은 H11, H21, HNT1 이런 식의 채널을 거쳐서 리시브드 시그널 R1이 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SK의 norm square는 1이 되겠다. 평균값이 1이 될 거고 P는 total transmit power가 되겠다는 거죠. total transmit power는 일종의 constraint로 법률적으로 이 이상의 파워는 넘지 못한다라는 거가 정해져 있는 그 파워가 되겠다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 R1에서 받은 SNR 값은 뭐냐?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는 이 R1에 있는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감마 1 스퀘어라고 한다는 감마 1 스퀘어 분의 여기에서 받은 파워 PR1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을 텐데, 그쵸? 이것을 다시 한번 써보면 PR1은 뭐냐면은 아까 썼던 여기에서 HK1의 제곱, X1의 제곱, HK2의 제곱, X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각각의 얘의 파워, X1의 파워는 NT분의 P가 되고 S1의 제곱한 거는 1이 되기 때문에 NT분의 P가 되고 각각의 안테나 1으로 오는 여기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보낸 요것들의 제곱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쵸? 이것을 에버리지를 취하면 여기서처럼 에버리지를 취하면 이 부분이 아까 NT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NT분의 P가 여기 앞에 있는데 NT분의 P에서 NT를 밑에다 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NT이기 때문에 NT 캔슬돼서 K번째 안테나에 수신된 SNR 값은 시그마 스퀘어분의 P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은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이 모두 같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처럼 여기서 시그마 K 제곱분의 이렇게 감마 K에서 받은 SNR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각각의 노이즈가 모두 같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시그마 제곱분의 P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안테나를 그렇게 여러 개 썼을 때 과연 채널 커패시티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싶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이었던 거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데리베이션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리시브드 시그널 그래서 벡터 형태로 나타내면 R은 H, X 플러스 N R이 벡터죠. R1, R2 해가지고 H의 매트릭스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쓸 수 있죠?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아까? NR by NT. X는 NT by 1. 그쵸? 그러니까 HX 하면 NR by 1이 되는 거죠. N은 벡터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NR by 1. 그쵸? 그래서 리시브드 시그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해보면 R과 R 헐미시안을 취하는 거가 될 텐데 자, R 곱하기 R 허미시안 취해보면 R과 R 헐미시안을 취하는 거니까 R 곱하기 R은 HX 플러스 N 그 다음에 R의 헐미시안은 X 헐미시안, H 헐미시안 그 다음에 플러스 N 헐미시안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쵸?
매트릭스 곱을 하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하면 어떻게 되면 H, X, X 헐미시안, H, H 헐미시안.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구하면 X 곱하기 N의 헐미시안.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N, X 헐미시안, H, H 헐미시안. 얘와 얘를 하면 N, N 헐미시안. 이렇게 되죠. 이것을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면 이렇게 취한다라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를 여기서 써놓은 거예요. 그죠? 아, 이걸 빼먹었네. 뭐가 빼먹었네?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뭐가 빠져? 지금 이거는 이렇게 구한 거가 이렇게 구했다라면, 어썸션이 뭐였고, 무엇이 빠졌는지, 노이즈 하나 빠졌고, 연구실별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연구실은 대답 잘하잖아. 그쵸? 자, 강충구 교수님 연구실, 이인규 교수님 연구실,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오성준 교수님 연구실, 그다음에 허준 교수님 연구실. 각각 연구실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익스펙테이션 취한 거예요. 익스펙테이션을 취했더니 내가 이렇게 썼는데 잘못된 거가 하나 나오고 두 번째로 문제를 더 좁혀가지고 이것을 익스펙테이션 취하면은 각각이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이즈의 평균값이 0이기 때문에 인디펜던트 한 것은 세 개는 각각의 에버리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얘가 n이 0이기 때문에 이건 0. 얘도 n이 0이기 때문에 얘도 0. 두 번째 텀들은 두세 번째는 0. 그 다음에 우리 연구실에서 찾아낸 거는 요 값이 빠졌다, 저기에서. 아까 내가 말한 것 중에서 빠진 거가 이거가 아까 그 전 페이지에서 뭐냐면 시그마 제곱 INR 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가 여기에 플러스 시그마 제곱 NR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질문을 여러분들 드리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가정에서 지금 이게 구해졌느냐라는 거죠. 조금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왜 저렇게 썼는지. 지금 저것을 다시 써보면 노이즈 부분을 빼버리고 써보면 이거가 이렇게 쓴 거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해보면 H와 X를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한다라면은 얘네들 따로따로 쓰니까 어쨌든 간에 익스펙테이션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얘는 RXX. X의 코베런스가 들어가는 건 맞겠죠? 그쵸? 그렇다면 그러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지금 내가 막 더 그 질문을 조금 더 자세히 말을 하고 싶지만 지금 그 자세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내가 뭘 질문하려고 하는지까지 좀 파악해서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허준 교수님 연구실, 말해봐.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저렇게 구하는 데 있어서. 모르겠어요? 저게 다 그냥 전혀 이상이 없어요? 권. 이상이 없어? 없어요? 이인규 교수님 방.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텐션이 X에 대한 코베리언스에 대해서 그렇죠. 정확한데 H도 지금 랜덤 베리어블일 텐데 H에 대한 부분이 익스펙테이션 안에 전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한다라면은 예를 들어 금방 말한 대로 한다라면은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H가
얘네들도 있는데 H와 H 헐미시아는 인디펜던트 하지 않기 때문에 H와 H 헐미시아는 인디펜던트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쓴 거에 대한, 이렇게 쓰려면은 조건이 무엇이었을 때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H가 기분일 때, H가 또는 스테릭할 때, 주어진 내가 보는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H가 스테릭하다라는 조건 하에, 또는 H가 기분일 때 우리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죠? 그래서 H가 기분일 때 내가 이렇게 received SNR을 쓰고, 그죠? 쓰고, 그래서 total received signal power는 이 RRH는 이거의 코비런스 매트릭스, 이게 코비런스 매트릭스인데 이거의 트레이스를 하면은 토탈 리시브드 파워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수학적인 그 일종의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시 강조하자면 지금 뭘 하려고 하냐? 뭘 하려고 그래요? 뭘 하려고 그래요? 자, 강충우 교수님 연구실 이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 뭐야? 빨리 말해봐. 어? 뭐예요? 아까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면 안테나를 여러 개 썼을 때 미모 상황에서 채널 커패시티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채널 커패시티를 구해서 뭐 하려고 하냐면 디그리 프리덤이 얼마만큼 증가되는지. 그걸 보고 싶어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자, 그 채널 커패시티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채널을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해요. 채널 H가 있는데 싱글라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주물락 할 수 있는 이 테크닉이 있는데, 이 테크닉은 뭐라고 말하냐면 채널 매트릭스 H라는 것을 UDVH로 나는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 라고 말을 해요. UDVH라고 나눠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쓰는 데서 U와 V는 뭐냐? D는, 첫 번째 D는 NR by NT의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다. 그러니까 얘가 NR by NT니까 또 얘는 뭐예요? 매트릭스 사이즈가 아까 뭐였죠? 어? 매트릭스 사이즈가 뭐였어요? NR by NT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NR by NT, 다이애고널 매트릭스가 NR by NT의 다이애고널 매트릭스고, U는 그러면은 매트릭스 사이즈가 어떻게 되겠어요? NR by NR. V는 NT by NT. 그러한 매트릭스인데, D는 다이애고널 매트릭스고, U와 V는 뭐냐면은 유니테리 매트릭스다. 라고, 이러한 형태로 나는 디컴포지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가 리니어 엘지브라에 나오는데,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싱글라 밸류 디컴포지션 뭐 그런 이야기가. 자, H는 U, D, V, H로 나누는 방법을 우리는 싱글라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U는 NR by NR 매트릭스다 라고, D는 NR by NT 매트릭스고, V는 NT by NT 매트릭스다 라는 거죠. 싱귤라 밸류의 디컴포지션에서 이 U와 V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유니테리 매트릭스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유니테리한 매트릭스의 정의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헐미시안 취해서 곱셈을 하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는 것을 유니테리한 매트릭스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유니테리 매트릭스의 정의를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V 역시 유니테리 매트릭스라고 했으니까 V에다가 V 헐미시안을 취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D는 어떠한 매트릭스라고 그랬어요?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라고 했죠.
그쵸? 그럼 다이고널 매트릭스면 다이고널 컴포넌트만 어떤 값을 가지고 넌 다이고널 컴포넌트는 모두 제로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이고널 컴포넌트에 들어가는 값들은 무엇이 되겠느냐? 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다이고널 컴포넌트의 값을 람다 i라고 한다면, 즉, 자, D는 아까 NR by NT 매트릭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NR을 4, NT를 3이라고 한다면, 4, 3이라고 한다면, D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예를 들어, 람다 1, 4 by 3가 나올 테니까, 4 by 3.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람다 2,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죠. 4 by 3가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다이고널 컴포넌트가 있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죠. 그죠? 스퀘어 매트릭스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람다 1, 람다 2, 람다 3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데, 이 람다 1, 람다 2, 람다 3를 뭐라고 하냐면 H의 싱글러 밸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U, D, V로 VH, V의 헐미시안으로 우리가 디컴포지션 했는데 그 D에 있는 다이고널 컴포넌트 U와 V가 유니터리 매트릭스이고 그 D 다이고널 매트릭스에 있는 다이고널 엔트리스들 걔네들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H 매트릭스의 싱글러 밸류다. 어떤 매트릭스 싱글러 밸류다라고 말을 한다는 말이죠. 왜 싱글러 밸류라고 말을 하는지 보면은 자 봅시다. U와 V의 칼럼들은 서로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다. U와 V의 H의 헐미시안들은 각각의 유니터리하고 그들의 칼럼들은 오소노멀 벡터들의 어떤 세트를 형성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베이시스 벡터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다. 유니터리 매트릭스의 정의에서 그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한 것도 마찬가지로 오소노멀하다. 라고? 왜 그러는지? U 매트릭스를 우리가 이렇게 씁시다. U 매트릭스는 U1, U2, U 아까 이게 NR by NR 매트릭스라고 하면 NR 해서 이 U1은 로우 매트릭스. U1의 이쪽으로 쭉 있잖아요. NR계가. 그것을 하나의 그 로우 매트릭스로 쓴다라면, 우리가 여러분들 매트릭스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A, B, C, D, E, F, G, H 라고 한다라면은, 첫 번째 로우가 이쪽 칼럼하고 곱해지잖아요. 그래서 A, E, B, G 이렇게 곱해지잖아요. 그래서 U의 헐미시안을 취하면 어떻게 될 거냐? U의 헐미시안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 이것을 써보면 우리가 이러한 로우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가 U1 헐미시안, U2 헐미시안, UNR 헐미시안. 그래서 얘는 지금 이러한 칼럼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U1과 U1 헐미시안이 곱해지면은 한쪽 로우와 얘가 곱해지는 거죠. 그렇죠? U2와 그 다음에 U1과 U2의 헐미시안이 곱해져가지고 또 한쪽이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매트릭스 계산을 하는데 U1과 U 헐미시안을 곱해왔더니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U1과 이런 것들을 곱했을 때는 서로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가 두 개를 곱하면 이러한 매트릭스 NR by NR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컴포넌트는 U1과 U1 헐미시안이 곱해진 거.
두 번째 여기 컴포넌트는 U1과 U2 헐미시안이 곱해진 거 여기 나온다라는 거죠. 해서 마지막에 한 것은 U1과 UNR 헐미시안 곱해진 거 여기 나온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컴포넌트는 U2와 U1 헐미시안 곱한 거. 여기는 U2와 U2의 헐미시안을 곱한 건데 그게 1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U1과 U2는 서로 오소고날하다. 뿐만 아니라 얘 랭스 자체가 U1에다 U1 헐미시안 곱한 거가 1이기 때문에 자기 사이즈는 1이고 나머지의 이 U2 이런 칼럼들이 이런 로우들이 각각 서로 오소고날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은 오소노멀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 말한 거가 여기에 이렇게 쭉 써 있는 거야. UV의 매트릭스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알겠죠? 그래서 U 헐미시안, V 헐미시안 자체가 다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들로 이루어진 매트릭스다. 각각의 칼럼이나 각각의 벡터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나중에 공부하면서 보기를 바라요. 예제로 들어가지고 H가 그냥 리얼 밸류일 때 그냥 쉽게 예제를 들기 위해서 써봤어요. 이러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4x5. 그러니까 리시브 안테나가 몇 개? 이 경우는 4개. 트랜스밋 안테나가 5개인 경우에 채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의 UV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U는 4x4, V는 5x5, 5x5, 이거는 4x5.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UVD를 어떻게 구하느냐? 구하는 방법이 어떤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거의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어떻게 구하고 그거의 다이애고널 컴포넌트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 리니어 엘지브라 찾아가지고 책을 찾아서 그 테크닉은 따로 익혀야 돼요. 찾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죠? 수학적으로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우리 지금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쓰는 매틀랩이나 뭐 그러한 또 C에도 있고 거기에서 그 유니터리 매트릭스와 저 싱글라 밸류들을 찾는 프로그램들은 지금 다 잘 나와 있죠.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은 매트릭스와 이 엔트리스 그 싱글라 밸류들은 우리가 다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떻게 구하는 부분은 여기서 논외로 하고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금방 구한 것을 U 헐미시안을 구해보면 아이덴티 매트릭스가 나온다. VV 헐미시안을 구하면 아이덴티 매트릭스가 나온다. 라고 했는데 이 U와 V는 유니크하느냐? D가 정해지면 U와 V는 유니크하느냐? 유니크하지 않다. 자기가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V를 이렇게 바꾸어도 똑같이 우리는 그것을 원래 그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U도 이제 여기에 맞춰서 변형되는 거죠. 유니크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봅시다. H 헐미시안 H를 해보면 이제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보려고 하는데 H에다가 H 헐미시안 곱한 거에다가 H를 곱하면 어떻게 되면 H 헐미시안 아까 H는 뭐라고 했냐면 UDV 헐미시안이라고 했잖아요. UDV 헐미시안 싱글라 밸류 디컴포지션에 의해서 UDV 헐미시안 한 거를 헐미시안 취하면 UDVH가 바뀌어서 순서가 VDHUH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H 헐미시안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H UDV 헐미시안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DHU 헐미시안과 U 헐미시안을 곱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두 개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서 이게 없어지면 VD 헐미시안 DVH 여기서는 H 헐미시안을 취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H UDV 헐미시안 H 헐미시안 VD 헐미시안 U 헐미시안 그런데 V 헐미시안과 V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I가 돼서 UDD 헐미시안 UH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매트릭스잖아요. 요것도 매트릭스죠. 그죠? 이거의 사이즈는 얼마예요? HH 헐미시안 H는 매트릭스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NT by NT. 밑에는 HH 헐미시안은 NR by N, NR by NR. 그렇죠? 그러니까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이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는데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 스퀘어 매트릭스를 이렇게 V 이것도 DHD 하면은 뭐가 될까요? DHD가 된다라면 이 매트릭스 사이즈는 뭐가 될까요? 아까 D가 뭐라고 했어요? NR by NT. 그러니까 NT by NT가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이게 뭐라고 했냐면 NT by NT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까 NT by NT. 갖고 NT by NT, NT by NT, NT by NT.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NR by NR, NR by NR, NR by N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렇게 V, D, 헐미시안, D, V, 헐미시안. 요 두 개가 같잖아요? 두 개가 같고, 얘 두 개가 같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 어떤 매트릭스예요? 다이고널 매트릭스예요. 그쵸? 다이고널 매트릭스를 헐미시안 취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곱하면은 똑같이 다이고널 컴포넌트가 되고, 다이고널 엔트리스는 뭐가 냐면 람다 1 제곱, 람다 2 제곱. 그 값들이 나오고. 그죠? 이렇게 어떠한 매트릭스를 이렇게 V, 다이고널, V 헐미시안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과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매트릭스를 뭐라고 하냐면 위샬트 매트릭스라고도 말을 해요. 위샬트 매트릭스라고. 위샬트 매트릭스는 뭘 하려고 하냐면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과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오른쪽, 여기 오른쪽, 이거는 이 왼쪽, H 헐미시안 H의 헐미시안, 이거의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꼭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내일 보면 금방 까먹을 거예요. 오늘 바로 다시 봐야지 전체적으로 싱글 밸류 디컴포지션과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관계성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 V를 뭐라고 하냐면은 HH 헐미시안 H에 그러면 이 V는 어떻게 구하냐면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이거의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매트릭스가 V가 되고 우리가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할 때 이 HH 헐미시안을 이렇게 나눴을 때 이것은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이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들이 여러 개가 랭크의 숫자만큼 나올 텐데 이 매트릭스의 랭크의 숫자만큼 나올 텐데 그거의 아이겐 벡터들로 구성되어진 매트릭스가 바로 U라는 거죠.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시어리에 의해서.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람다 1 제곱, 람다 2 제곱 해갖고 람다 이 경우에는 NR까지 있는데 람다 NR의 제곱 이 각각의 값들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HH 헐미시안의 아이겐 밸류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하는 것을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V를 뭐라고 하냐면 HH 헐미시안 H의 아이겐 벡터스 S가 붙는 거죠. 이 칼럼들은. 그 다음에 HH 헐미시안은 뭐냐면 아니 이 U는 뭐냐면 HH 헐미시안의 아이겐 벡터들 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다리야. 저기 H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H라는 매트릭스를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U, D, V, H로 우리가 디컴포지션을 하는 것을 말을 하죠. U, D, V, H. 그러면 U와 V를 어떻게 구해야 될 것 같아요?
H 헐미시안 H 매트릭스를 계산해서 그거의 아이겐 벡터들을 구한 다음에 그거의 아이겐 벡터들을 칼럼으로 해서 이루어진 매트릭스가 V가 되고, 그 다음에 H 헐미시안을 계산해서 구해서 그거의 아이겐 벡터들을 구해서 해본 거가 U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DH와 D, 이 각각의 얘 랭크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온 아이겐 밸류의 숫자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아이겐 밸류나 이렇게 해서 아이겐 밸류나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이걸로 이루어진 매트릭스가 되겠다라는 거죠. 논제로 아이겐 밸류 오브 이거다라는 거죠. 자. 매트릭스 HH 헐미시안의 랭크는 NT와 NR의 이거의 미니멈 값이 이 랭크가 되는데, 그죠? 랭크가 뭐냐? 그럼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할게요. 이 매트릭스 사이즈의 이거는 NR by NT, 이거는 NT by NR 해가지고 HH 헐미시안 하면은 NR by NR. 또 이걸 바꿔서 쓰면 H의 헐미시안 곱하기 H 하면은 NT by NT가 되는데, 그 두 개의 그런 매트릭스의 랭크는 뭐냐? 적어도가 아니라 맥시멈, 이거의 미니멈 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겐 밸류의 숫자는 둘이 같고 그 값 역시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랭크가 같고, 그렇죠? 미니멈 NT와 NR이 만약에 NR이다. NR 값이 더 작아서 라고 한다면 D는 어떻게 나오냐면 람다1, 람다2, 람다 NR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T가 더 작다. 이 경우에는 람다1, 람다2였고 람다 NT고 나머지는 0이 될 거고, 그렇죠? NT와 NR이 같다. 그러면 스퀘어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 R로 같다라면. 네? 지금 20분인데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그래서 구해봤더니 그 NT, NR의 매트릭스 사이즈에 따라 이 다이애고널 매트릭스, 이 D의 매트릭스의 형태가 이렇게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람다1, 람다2, 람다 NR은 어떻게 구해요? 이거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H 헐미시안 H 또는 H 헐미시안의 아이겐밸류를 구하면 된다. 그 아이겐밸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H 헐미시안 Y는 람다 Y 해놓고 이것을 만족시키는 람다를 풀면 되잖아요. 이게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구해보면 이것을 구해보면 구하는 거가 안 나왔네요. 구해보면 H 헐미시안을 내가 Q라고 놓는다면 Q Y는 람다 Y.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빼면 이쪽으로 넘기면 Q 마이너스 람다 I의 Y는 0을 만족시키는 람다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은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걸 만족시키는 람다를 찾아내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데, 그리고 H 헐미시안 자체는 자기 자신 제곱한 거 코릴레이션 값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넌 네거티브, 세미 포지티브한 그 매트릭스다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증명할 수 있는데, 그건 둘째 치고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겐 밸류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곱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H 헐미시안 한 거는. 그렇죠? 매트릭스 형태를 제곱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곱을 한
H 헐미시안 또는 H 헐미시안 H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는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를 구해보면 아이겐 밸류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우리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증명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넌 네거티브한 스퀘어 루트 오브 더 아이겐 밸류스 이거를 또 싱귤러 밸류 H의 싱귤러 밸류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 준비가 끝났어요. 이러한 그 금방 우리가 했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그걸 구하려고 그래요. 뭘 구하려고 하냐면 채널 커패시티를. 자, 리시브드 시그널은 HX 플러스 N이었어요. 그쵸? H 대신에 SVD 한 UDV 헐미시안 X 플러스 N으로 대입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자, 봅시다. 이게 리시브드 시그널 R1, R2 해갖고 RNR까지 있는데, 그쵸? 리시브드 시그널 벡터에다가 U의 헐미시안을 곱해봤어요. 리시브드 시그널이 이렇게 있는데, U의 헐미시안은 NR by NR이니까 똑같이 NR by NR이 되겠죠. NR by NR에다가 NR by 1을 곱하니까 NR by 1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 그것을 시그널 프로세싱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들어온 시그널에다가 이 매트릭스를 U의 헐미시안을 곱해서 나온 거가 R1, R2, RNR 프라임이라고 내가 이렇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R은 HX 플러스 N인데 H 대신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시버에서 그리고 U와 V는 어떻게 구해요? H 헐미시안 H의 아이겐 벡터 H 헐미시안의 아이겐 벡터들로 각각 U와 V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데 리시버에서 그러니까 U와 V는 각각 H를 알아야지만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 에스티메이션이 정확해야지 이걸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U의 헐미시안을 곱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U의 헐미시안 U, dV 헐미시안 X, U의 헐미시안 N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U 헐미시안 U는 뭐예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뺄 수가 있죠. I 곱하기 D 하면 D가 나오니까 D V 헐미시안 X 플러스 U의 헐미시안 N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를 더 간단히 표시하기 위해서 D V 헐미시안 곱하기 X를 X 프라임이라고 씁시다. 그렇죠? X 프라임 이것을 N 프라임이라고 쓴다라면 그거가 여기 나와 있다라는 거죠. R 프라임을 U 헐미시안 R이라고 쓰면은 여기가 이제 R 프라임이 되고 X 프라임을 여기 V 헐미시안 X를 곱한 것을 X 프라임이라고 하고 N 프라임은 U 헐미시안 N이라고 쓴다라면은 우리가 이것을 다시 써보면 received 시그널 여기서 R 프라임은 DX 프라임 플러스 N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썼으면 여기서 저기 H고 자 R 프라임은 DX 프라임 플러스 N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라면 만약에 NT가 NR보다 크다라면 그래서 랭크가 NR이라면 람다가 몇 개가 나와요? NR개. 그쵸? 넌제로 아이겐 밸류가 NR개가 나오는데 R 프라임은 DX 프라임 플러스 N 프라임으로 아까 이렇게 쓴다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쓸 거냐면 람다 1, 람다 2 해갖고 람다 NR 나머지는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 프라임 X1 프라임, X2 프라임 해갖고 XNT 프라임 플러스 노이즈. 그쵸? 이것을 다시 R 프라임은 벡터로 쓴다라면 R1 프라임, R2 프라임,
R, NR 프라임 되는 거죠. R1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람다 1 곱하기 X1 프라임 플러스 N1. 여기서 R2 프라임은 람다 2 곱하기 X2 프라임 플러스 N2.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여기서처럼 여기 왜 루트를 썼지? 헐미시안에 잘못됐죠. 여기가 그냥 람다로 쓰든지 여기가 이게 잘못됐어요. 루트가. 그러니까 루트로 쓴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아까 헐미시안에 그거의 아이겐 벡터를 람다라고 한다라면 D는 루트 람다가 여기를 다 루트 람다로 쓰든지 하든지 이걸 빼든지 해야 되겠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로.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나머지들은 다 제로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NT가 잠깐만. 이것도 잘못 썼네요. NR이 더 클 경우, NT가 더 클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랭크가 NT개가 되기 때문에 NT개만큼의 람다가 나오고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써보면 R1 프라임은 람다 1 X1 프라임 더하기 N1 프라임. R2 프라임은 람다 2 X2 프라임 플러스 N2 프라임. 람다 NT, R의 NT 프라임은, R 프라임의 NT 프라임은 람다 NT 곱하기 X NT 프라임. 그 다음에 R 프라임 NT 플러스 1은 여기 나머지 다 0이기 때문에 0. 해서 나머지는 0이 나온다. 그렇죠? 아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아까는 식이 써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써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R1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플러스 N1. 아까 이렇게 썼었어요. 이거가 지금 우리가 싱글러밸리 디컴포지션과 트랜스포메이션을 씀으로써 어떻게 쓸 수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마치 지금 아까 헐미시안을 곱해가지고 나온 거를 봤더니 시스템을 다시 그려봤더니 이것도 다 람다로 바꿔야 되겠네요. 아까 루트를 다 취하든 아니면 루트를 다 빼든. 그렇죠? 마치 x1 프라임의 람다 1이 여기에 곱해져가지고 R1, 여기 람다 1이 곱해져서 R1 프라임이 고친 것처럼 또 람다 2가 곱해져가지고 R2 프라임으로 간 것처럼 NR이 곱해져서 여기로 간 것처럼 NT가 클 경우 또 NR이 더 큰 경우에는 이렇게 NT개만큼 이렇게 된 거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것처럼 아까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얽히고 설켰던 채널을 이렇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 의해서 약간의 트랜스포메이션 했더니 이러한 시스템인 거하고 이퀴밸런트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얘는 이쪽으로 안 가고 싱글 채널들이 서로 패러렐 채널들이 이렇게 형성된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채널 커패시티는 어떻게 되겠느냐? 패러렐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내줄 수 있는 데이터 양, 여기서 보내줄 수 있는 채널 커패시티, 이것들 각각을 합친 거하고 같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봅시다. 이렇게 아까 나와 있던 이러한 채널 형태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패러렐한 채널의 통로가 여러 개가 생긴 것처럼 그림을 다시 그릴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시브 안테나 K에서의 아까 SNR을 우리가 이렇게 썼는데 아까 그렇죠? NT분의 P의 파워를 두고 NT분의 P의 파워가 트랜스밋 파워인데 노이즈 밸런스가 있고 K번째 리시브 안테나는 모든 트랜스밋 1부터 NT까지 트랜스미터의 채널 개인들이 합쳐진 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진 거다 라고 썼는데 이거는 뭐하고 같냐면은 equal to NT분의 시그마 스퀘어 람다 KP
아까 이 NT분의 P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보내지는 파워가 될 텐데 이거가 이렇게 썼으면 x1 프라임, x2 프라임은 뭐였어요? V 헐미시안 x가 x 프라임 벡터였잖아요. 하지만 V 헐미시안은 뭐였냐면 오소노멀한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V 헐미시안은 오소노멀한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V 헐미시안 x를 x 프라임으로 놓는다라면 x 프라임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쓰면은 어떻게 써요? x V 헐미시안 x 헐미시안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V 헐미시안과 V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원래의 x 헐미시안과 똑같이 나와서 원래 파워하고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x 프라임도. 그쵸? 그렇기 때문에 nt분의 p의 파워가 x1 프라임에도 있고 채널 개인으로 아까 복잡했던 여러 가지 실타래가 아이겐밸류 하나의 람다 k번째 아이겐밸류로 해서 그렇게 패러렐한 SNR로 우리가 다시 표시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C는 채널 커패시티는 W, I는 1부터 R까지 로그2 1 플러스 SNR 값이 될 텐데 이 R은 뭐냐면은 뭐였죠? 랭크였죠. NT-NR의 미니멈 값. 이렇게 합의되니까 로그2가 마치 몇 배가 되는 걸로 우리가 표시를, R배가 되는 걸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PR, Received Signal은 아까 말한 대로 NT분의 람다 I P, NT분의 P에다가 람다 I를 여기다 대입한 값이 돼가지고 채널 커패시티는 1 플러스 NT 시그마 스퀘어 람다 I P인데 로그의 합들은 각각의 곱으로 이 곱들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또 달리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람다 IM-QY가 뭘 구한 거냐면 Q를 이렇게 우리가 논다라면은 아까 이 람다를 구하는 제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식이었잖아요. 그쵸? 그쵸?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한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보면 이 디터미넌트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디터미넌트 람다 IR-Q는 람다 I가 되고, 그쵸? 이 람다 I의 합들은 람다 IR-Q의 디터미넌트하고 똑같죠? 그쵸? 왜냐면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거가 바로 이렇게 해갖고 0으로 나온 솔루션들은 바로 요거는 0이라는 솔루션을 갖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람다 마이너스 람다 1, 람다 마이너스 람다 2. 그거는 0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람다 값은 뭐냐면 람다 1, 람다 2 해갖고 람다 R 값이 될 거잖아요.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만족하는 람다를 구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쵸? 이거가 바로 람다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가 이퀄리티가 성립이 되고, 따라서 아까 로그 안에 있는 거가 요거의 디터미넌트하고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서 전체적인 캐패시티 값은 로그2 이것들의 곱으로 되든 아니면 로그2 디터미넌트 IR 플러스 N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요게 R 값을 만약에 이 람다 I 값이 서로 간에 거의 그냥 비슷한 값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거가 R개가 더해진 거라고 해서 R개의 로그2 1 플러스 어떤 SNR의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서 R배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안테나를 우리가 4개, 4개를 써서 데이터 레이스를 몇 배를 증가시킬 수가 있을까요? 하나하나를 썼을 때하고 비교해서. 4배. 그쵸? 4 곱하기 로그2 1 플러스 SNR. 그 SNR 값은 안테나를 하나 썼을 때 SNR하고 같은 거죠. 4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4배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낼 때 X가 X 프라임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X 프라임으로 되려면 V 헐미시안이 곱해진 X가 나와야 되는 말이죠. 그쵸? 그러려면
받는 사람 쪽에서 받는 사람의 채널을 에스티메이트, 보내는 사람 채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받는 사람에서 V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서 얘한테 던져주면 얘는 보낼 때 X 자체를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내려고 하는 신호 앞에다가 채널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V 헐미시안을 곱해서 보낸다라면 VHX의 형태로 보낸다라면 실제 보내지는 것은 X 프라임들이 보내지는 거죠. X 프라임이 보내지면 받는 쪽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받는 거를 보고 U 헐미시안을 곱하면은 R 프라임이 나오고 그 R 프라임들을 통해서 X들을 내가 X 프라임을 알아낸 다음에 X 프라임을 알아낸 거에다가 다시 U를 곱해주면 U 헐미시안 돼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서 원래 X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하면은 내가 최대로 할 수 있는 채널 커패시티 C를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레퍼런스를 여러분들 아마 거기는 안 달려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다뤘는데, OCW 하려면은 이 레퍼런스가 필요해서, 이 데이비드 체하고 비스와나단이 쓴 Fundamentals of Wireless Communications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 책을 사면, 이 강의 자료까지 주더라고요. 그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거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그 강의 자료를 보고 내가 이 그림만 가져왔어요. 그렇죠? 이 그림을 그 그림이 뭐를 말을 하냐면 IID 렐레이 채널에서 안테나가 하나일 때, 그 다음에 리시브 안테나를 4개 했을 때는 뭐냐면은 지금 이게 다이버시티를 통해서 얼마만큼 증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4x4, 4x4 해가지고 했더니 멀티플렉싱 게인을 4배로 해가지고 이 기울기 자체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다. 또 디그리 프리덤이 NT-NR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까 똑같은 이야기고요. 내가 이거 슬라이드를 한 2장을 빼먹었어요. 이거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은 각각의 안테나의 파워를 NT분의 P 갖고 이퀄 파워를 내가 엘로케이션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퀄 파워를 엘로케이션 안 하고 내가 파워를 차등하게 내가 디스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다라면은 나는 더 증대를 시킬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파워를 엘로케이션해서 내가 증대를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데리베이션을 내가 깜빡이 2장을 빼먹고 썼어요. 2장을 빼먹고 써가지고 여기다 데리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못하겠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